자, 이런 가운데 폴란드를 갔어요. 그래갖고 또 오늘 기사가 시끌벅적하게 났습니다. 폴란드에서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흰독수리, 김건희는 대십자 훈장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대접받은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폴란드 방문은요, 국빈 방문이 아닙니다. 국가 초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번 포럼이나 뭐 이런 데서 민간단체에서 가서 받은 거기 때문에 왜 폴란드를 갔는지를 모릅니다. 네. 근데 갔는데 왜 훈장을 줬을까요? 우리가 먼저 폴란드 대통령한테 현지에 가갖고 네. 무궁화 대훈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추수하는 상대방 국가 영수한테 주는 최고로 큰 훈장을 사전에 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이걸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흰독수리 훈장이 우방국 국가 원수 또는 폴란드를 위해 뚜렷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거라고 해요. 공로를 앞으로 세울 예정이기 때문에 터졌겠지 또. 20조 대출로 퍼줬잖아, 무기 사는데. 그러니까 공로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무궁화 대훈장을 먼저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맞교환한 거야, 맞교환한 거. 여기 있네, 기사가. 네. 근데 여러분, 훈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상대방 원수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온 손님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증정하는 게 정상이지. 아유, 훈장 드릴게요. 그 지가 들고 가서 출장 배달해서 주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는 훈장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줬다. 그렇지. 그냥 현장에서 그냥 물물 교환한 거지, 이게. 훈장끼리. 훈장 교환하러 폴란드 간 거예요. 물물 훈장 교환하러 간 거야. 왜냐면 이거 아니면 얘를 만나볼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훈장 교환해 놓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대접받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폴란드랑 뭐 경제적으로 뭘 하겠다고 막 그 설레발을 칩니다. 네. 네. 폴란드와 공조해서 방산 원전 협력을 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일단은 뭐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서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뭐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1,000조 원이 들어간다. 물론 좋은 사업이죠. 1,000조 원이면 네옴시티랑 다이다이 치는 거예요. 사우디의 사우디 네옴. 근데 사우디는 돈이 있잖아.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잖아. 그 1,000조 달러를 누가 줄 건데? 저기 우크라이나도 없지만 폴란드도 없기는 아니, 마찬가지. 고지 새끼들끼리 모여갖고 돈 들러면 생각지도 안 하는데 모래사에 63빌딩 짓고 있는 거야, 지금. 공사비 누가 낼 거야? 어떡하지, 진짜? 이유가 낼 거야? 뭐 미국이 준대? 나는 이거를 갖고 난 자칫하다가 우리 돈으로 1조 원 빌려줘가지고 짓고 나중에 그 돈 띄는 거 아닌가. 나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 물론 우리가 1조 달러를 빌려줄 능력도 되지도 않기는 하지만 네. 어찌됐거나 그만한 규모의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돈을 먼저 쏟아붓고 나중에 받는다 내지는 차관 형태로 해갖고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다 이런 짓거리 하면서 공사는 다 누가 딴다? 삼부토건이 딴다는 거죠. 그럼 우리 돈으로 삼부토건이 돈을 버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삼부토건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랩도 준비했다가 안철수 출마 선언하면 사셔야 됩니다. 헐. 냉정하게 이게 돈은 돈이고 네. 정의는 정의 아니겠어요? 많이 사셨어요? 네? 사라고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네. 방산 원전 협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폴란드 원전? 이거 옛날에 뭐 기사가 났었는데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작년 10월 24일입니다. 이 한겨레 기사인데요. 폴란드 원전 수출 암초 만나나 원전 업체 미국 동의받아야 소송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 미국 회사가 한수원이 그때 뭐 폴란드 간다 어쩐다 막 윤석열 막 자랑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아니 이거 우리 기술인데 니들 못 가 소송할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 사업을 아예 미국이 따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K 원전이 고배를 마셨다라고 10월 29일에 이게 있었어요. 전 세계 어디도 지금 우리나라 표준 원전을 들고 들어가면 이 저작권에 말려가지고 미국한테 이걸 다 뺏기고 있어요. 근데 정작 저작권 소송에서는 우리 한수원이 이겼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얘기하는 지금 한국형 표준 원자로에 관한 기술은 이미 공개된 기술이고 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해갖고 웨스팅하우스 거라고 할 수 없으며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국 안에 그 특허 재판 안에 승소를 거뒀어요. 따라서 이걸로 가지고 왜 니들 거야라고 들이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게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5월 1일 기사인데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또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지재권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수원이나 원자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재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해외에 팔 수 있는 원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부가 6개의 원전을 짓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이 원전들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어오던 표준 원전도 있겠습니다만 스마트 원자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설계를 가진 원전들을 시험적으로 지어가지고 얘를 샘플로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운영 사례나 그걸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영업 방식을 변경하려고 급하게 원전을 6개를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국내 원전에 대한 투자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원전주를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원전주를 또 사요? 아니, 나라 망하는 건 윤석열이 망치고 있는 거지만 네. 그나마 돈이 벌리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거 우리가 안 하고, 이게 도덕적으로 내가 내 더러운 돈은 먹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사도 돼요. 그냥 돈이 뭐가 더러워, 정치가 더럽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박탈감이 덜하지. 왜냐면 결국 저쪽 배만 불리는 그러니까. 셈이 되니까. 이래야지. 이게 그러네요. 기분은 상황이. 더럽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방산협력 관련해서도 폴란드가 지금 90조 원까지 우리나라 무기를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투기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게 물건을 납품을 해달라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써야 될 무기를 빼서 먼저 빼주고 그걸 갖고 나중에 그 땜빵을 치나 봐요. 지금 FA50이 벌써 납품이 됐대, 2달 만에. 무슨 비행기가 주문하면 2달 만에 가.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 이게 수출 계약 체계 10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도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폴란드 빨리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2달 만에 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능해요? 이게 쓰던 거 준 거라, 이게. 지금 만들어서 납품할 거 그냥 우리가 써야 될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땜빵하는, 우리 포탄은 뭐 만들어서 줬어? 우리 비축폰 뺏어 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이제 급하거든. 지금 벨로루시에 지금 러시아 용병들까지 들어와 있고. 프리고진. 분위기 살벌하고 뭐 핵무기도 왔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제일 급한 게 한국전력하고 뭐 자주포를 비롯한 또는 방사포를 비롯한 이런 물건들인데 한국에 주문만 하면 있던 걸 빼서 주니까 지네 나라 안 지키고 있던 걸 빼서 주니까 한국만큼 이 물량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0조 원어치를 무기를 사겠다는 거야. 근데 20% 이상을 우리가 대출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폴란드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사?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늘 걱정하는 게 그거라니까. 이게 방산산업이 발달하는 건 좋은데 일단 우리 국방이 무너지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는 못 막으니까 이미 다 나갔으니까 포탄 같은 경우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산업체가 연락에 만들어서 납품하고 팔았는데 이거 제품 가격은 제대로 받을 거냐 이 말이야.
나중에 이것도 국가가 물어준다 소리 나오는 거 아닌가 싶다는 거지. 무기를 주면 얘네들이 무기를 갖고 있다가 고이 보관해가지고 안 쓰고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막 쏘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우리 무기 있어라고 실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죽고 나면 끝이야. 그렇죠. 돌아서면 끝이란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폴란드가 미안한데 요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기계값을 못 주겠는데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 소련처럼? 그렇지. 소련. 결과적으로 방산협력, 원전협력 이것도 사실은 헐만 좋은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걸 하려고 폴란드를 갔다는 거지. 폴란드 교민 관련해서 대통령실 올라온 영상들 보세요. 교민이 아니고, 제가 그 사진을 보다가 좀 이상한 사진을 봤어요. 역시 이 가운데, 김건희가 가운데 있는 사진이 있고, 이제는 이거 약간 일상적이야. 경우 이제 대통령은 뒷모습. 뒤통수만 나와도 돼.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는데. 정말 마음에 들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사진이 많은데,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해요. 뭐죠 이게? 이거 대통령은 뒤에 있고, 저 사람 김태효 아니에요? 총리랑 김태효 실장이야? 악수하고 있는 사람 저 누구야? 난 김태효 같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이 뒤에 따라가고 있죠? 아니 따라가고 있어도 저런 사진이 찍혀도 악수하는 장면은 옆에 있는 건 김은혜가 맞는데. 중요한 사람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 그래서 이 사람 누구지? 근데 김태효가 너무 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아니 그럼 왜 박진이 아니고 김태효가 저길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저기 원희룡도 가 있거든요. 원희룡은 뭐 지금 도피 사원에서 갔다고 치고 김태효는 여기 왜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니 있는 것도 나는 뭐 알겠어 외교 뭐 1차장인가 뭐 하잖아요. 뭐 직책이 있잖아. 근데 사진을 포커스를 김태효로 맞춰놨었거든. 이 총리랑 악수하는 게 김태효예요. 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사진이. 그 대통령은 뒤에 있어가지고 포커스가 안 맞아. 수상한데. 이 도대체 이런 사진을 왜 올리는 거야? 아니 김태효 갔으면 이건 일본 미국의 빨대로서 뭔가를 또 폴란드하고 짜웅을 맞추기 위해서 갔다는 건데 이러다가 또 폴란드하고 저기 그 지소미아 맺고 또 상호 방위 협정 해갖고 우리 군대 보낸다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뭐 김건희 가운데 센터 사진은 이제 뭐 일상이거든요. 아니 이게 만일에 김태효가 간 거고 저기서 외교적인 실무 협상에서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상호 방위 협정 같은 거를 맺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유사시에 우리 군대 보내준다 뭐 이런 얘기를 걸게 되면 진짜 우리가 우크라이나로 파병하면 전쟁지잖아. 폴란드로 파병하는 거는 우병국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게 엮어치려고 간 거 아닌가? 나는 그런 강렬한 뇌피셜이 드네요. 이게 난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가서 사진 찍는 것도 알겠고 악수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 사진을 꼭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올려놨어야 됐는지 김태효가 중심인 사진을 나는 이게 너무 약간 소름 끼쳤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매체에서는 순방과 관련한, 이게 순방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국빈 방문도 아니고 아무도 초청 안 한 거니까. 그냥, 폴란드 여행에 관련한 아무런 기사가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리투아니아에는 나토라도 있어서 거기 참여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사를 빗어냈는데, 이거 훈장 교환 말고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자, 여기서 얼마만큼의 수상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바짝 가져야 됩니다. 일단 원희룡이 간 것도 이상한 거고요. 만일 김태효가 갔다 그러면 더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해. 네. 어쨌든 그 지금 어쩌라제님 영상이 있는데 폴란드 공식 환영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뭐 짧으니까 그냥 살짝 볼까요? 사진 이렇게 보면은 네. 이 사람이 김건희한테 막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네. 그런 것 같아. 나대지 마시고 뒤에 순서대로 오세요. 자.
인사 다 끝났는데 김건희는 아직도 인사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다시 오는 거죠, 이쪽으로. 아유, 누가 대통령이야? VIP님이 아직 인사가 덜 끝나셨군요. 아니, 언희령이가? 네. 김건희가 따라 나가려고 하니까 막습니다. 야, 언니야, 이러면 나서는 거 아니야. 어? 사열하는 데는 안 따라가는 거야. 네가 대통령이 아니세요라고. 이것도 다 가르쳐줘야 되고 뭐 아직도 저 하고 있죠? 누가 이 정도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아무튼 뭐 그렇다. 아, 이게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다.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고 걱정이 되는 커플입니다. 네. 아휴, 씨. 둘 다 배운 게 없어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야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자, 저런 거는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줄 텐데 의전에서 얘기를 해줄 텐데. 여기까지 이 대한민국 언론에선 전하지 않는 윤석열 부부 아니 김건희 대통령 내외에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더 할 거야. 아이, 잘 끝날 때 더 해야지. 김건희 대통령 내외에 폴란드 여행 관련한 여행. 네,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내일까지 내일은 주말이라 들어오겠네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얼마나 많은 또 쇼핑이 추가로 있었는지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세관은 보내가지고 저녁에 한번 털어보고 싶네요. 이번엔 기자들도 많이 안 데리고 갔으니까 짐을 엄청 많이 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